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창의성 이렇게라는 주제로 같이 수업을 진행할 김세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또는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라고 합시다. 회사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진 친구들을, 지원자를 더 선호할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강점 가진 직원을 뽑고 싶으세요? 혹시 진짜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뽑고 싶다? IQ가 엄청 높으면 뽑고 싶다?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왔으면 뽑고 싶다? 여러분은 이런 인재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실제 어떤 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단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어떤 인재를 뽑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인재 첫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2위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 보시면 창의적인 인재였습니다. 3위는요, 열정적인 인재라고 하네요. 변화, 혁신, 창의, 열정. 사실 이런 단어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단어는 어떤 단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요즘에 이런 사람 많이 원한다고 하면 그 키워드는 바로 제 생각에는 창의라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창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강의를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저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창의 어떤 뜻일까? 그랬더니 그 뜻은 바로 뭐였습니까? 새로운 의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걸 창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창의성을 키워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창의성을 키워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학원에서 그래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 오시면 되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간판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창의라는 것은 두뇌에 가까운 겁니까? 태도에 가까운 겁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니다. 여러분, 창의라는 건 창의적 두뇌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의적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네. 각자 대답하셨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연예인의 집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 집이 나오는데 그 연예인의 집에 그 식탁 위에 식탁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을 켜는데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거 보통 올리잖아요. 이 연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뭐라고 했냐? 핸드폰을 켜면서 파티 타임 딱 그러니까 조명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엄청나게 환하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명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다시 한번 꺼줘, 조명 꺼줘 라고 소리를 내니까 그 조명이 다시 원상복귀 돼서 까맣게 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조명, 전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집에 있는 조명, 전구, 불빛 어떤 의미입니까? 최소한 저한테는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이 조명은 그냥 어두운 곳 밝혀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런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이런 조명 같은 건 찾아봤더니 그냥 전기, 전자 이런 쪽 공부하면 저런 조명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든 생각은, 그러면 그 파티 타임 하면서 켰던 그 번쩍번쩍했던 조명은 과연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이 조명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제가 비단 이제 조명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일상적인 이런 조명이 아니라 조금은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엄마가 밤에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데 보통 그냥 깜깜한데 그냥 노란색 스탠드 켜주고 우리 엄마가 책을 읽어줘요. 근데 책 속의 내용이 아주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느냐? 이왕이면 우리 아이한테 그 책의 내용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내 친구한테 그 책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명도 약간 푸르스름한 조명을 알려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제품, 만약 예를 들어 신기한 조명이다. 그러면 신기한 조명의 탄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요. 한 번도 뭘 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필요함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럼 한번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데, 친구한테 뭐 얘기해주는데, 이왕이면 비밀스러운 얘기해주고 싶고, 이왕이면 그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싶을 때 깜깜하게 조명을 끄고 내 핸드폰의 불빛을 한번 내보는 거죠. 시도해본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시도해보다 보니 이렇게 하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의미의 지식이 필요하네?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각들은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전구를 만들 때 그냥 전기나 전자만 공부했다면 바닷속을 생각할 때는 푸른 불빛이 나오고, 내가 좀 내 감정이 우울할 때는 이런 우울한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생각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디였어요? 맞습니다. 그 생각의 출발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번쩍번쩍하는 불빛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조명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다른 차원의 조명을 만들었던 이 회사들은 아마 이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나 전자만 공부한 사람들을 뽑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네, 이왕이면 화면 보실까요?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원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저런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이는 저 조명을 만들려면 컬러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한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방에 나가서 저 벽에 있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한번 동작을 함으로써 동작을 인식해서 조명을 끄고 켜는 그런 조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조명을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연예인의 집에서처럼 파리타임 음성을 인식해서 조명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정말 다른 차원의 조명을 만들려면 감성 심리학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이지만 색채 디자인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센서에 대한 모션 센서 기술, 그리고 IoT,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공부를 한 사람이 이런 조명 만드는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색다른 조명의 이야기, 연예인의 집에서 그 식탁 위에 달렸던 조명의 하나의 사례를 갖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모든 새로운 생각의 출발은 경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필요를 찾고요. 그러한 새로운 필요들이 한 번은 도전해 볼까? 한 번은 만들어 볼까라는 시도를 만들고요. 그런 시도들이 결국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저 좀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라면 우리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 어떤 강점 가진 사람 필요로 할까 했을 때 반드시 그 중심에 창의라는 게 있었다. 창의는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내는 건데,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내는 인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험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날씨 더워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은 더운 날 뭐 하셨어요? 에어컨 앞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보셨어요? 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속상해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과서에도 없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그 시작은 바로 경험하는 거고요. 경험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경험해서 맨날 성공만 해요?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받은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보면 좋겠구나 라는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하나, 둘, 셋 같이 맞춰볼까요? 그 얘기가 뭐였죠? 화면 보시면 창의적 두뇌입니까? 창의적 태도입니까? 저의 설명을 듣고 났더니 창이라는 건 두뇌 싸움이었습니까? 태도 싸움이었습니까? 먼저 경험하는 건 머리 좋은 사람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맞습니다. 창이란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창의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투자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중학생인데 벌써 신문을 읽고 벌써 뉴스를 봐요? 아니요. 신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뉴스 엄마 아빠가 보실 때 같이 30분만 앉아서 지켜 들어봅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또 다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 신문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력이에요. 두 번째 노력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말, 방학, 학원 가느라고 월, 화, 수, 목, 금 매우 바빠요. 우리나라 중학생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최소한 주말에는, 최소한 방학의 일정 시간은 부모님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또는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지금보다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의성, 창의적인 태도 갖춰보면 어떨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